의식을 아주 쉽게 표현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보실 영상물은요, 도심 속 힐링 영속이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지식 모니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상주 시립도서관에 관한 홍보 영상물입니다. 두 번째 영상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한류를 이끈 또 하나의 주연, 국내 웹툰이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게임으로 확장되면서 신한류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아주 특별한 도서관이 옵니다. 추억의 만화책부터 국내외 최신刊까지 1권에서 1만 5천 권, 어린이부터 7천 권, 만화 7천 권을 갖춘 지금쯤 출리 발전의 만화 특별 도서관입니다. 상주 시립도서관이 경북의 중심, 상주에 탄생합니다. 세계적 공간을 넘어 누구나 함께하는 북한 문화 공간으로 상주 시립도서관은 이미지는 시립도서관, 상주는 생활문화 상권으로 제작된 도서관, 그 이상의 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연락 공간에서는 만화책 자리도 되게 객색, 앉아서도 누워서도 만화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상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하는 자유열람 공간도 강력 추천! 어른들을 위한 추억의 만화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만화 공간, 웹툰 꿈나무들의 상상을 주발 웹툰 창작 체험관도 색다른 재미! 살아오는 공간에서도 문화를 선사합니다. 경북의 랜드마크 서점, 상주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의 전시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콘텐츠와 사이로 경북의 새로운 문화관광 경험을 펼칩니다. 만화 좋아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어린이들이나 어린이도 좋아할 만화의 모습. 얘들아! 이제 이곳에서 놀자! 상주 시립도서관. 네, 세상에 도서관은 많지만 이런 도서관은 없었다를 주제로 우리 경북의 유일한 만화 특화 높이에 맞게끔 아주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계속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늘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지방 소멸을 극복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님께서 2000년에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시장님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식전 공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일 주요 언론사 상주란에 기사가 올라오는 것이 상주시장 언론인 간담회 했는 것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서타이하고 상주 출신 김보연 뜨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시장 입장에서는 뭐 뉴스가 그게 먼저 나가면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만은 상주 시민 잘 된다면은 뭐 시장이 2등으로 밀리는 것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이 자리를 만들면서 식전 공연으로 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연출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상주 출신으로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인들 계시는 자리에 대비를 부르시키면은 상주 사람이 활동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오전이긴 합니다만 지역 출신 가수를 초청해서 이런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좀 모두 말씀으로 드리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미리 드리고 그것을 같이 보면서 그 내용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오늘 발언으로 할 내용들을 자료로 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돼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미리 발표하지 못하면 좀 양해드리고,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설거리는 신년사에서 상주시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다 했던 이야기를 일정 부분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이나 아니면 이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처럼 우리 지역도 작년보다 더 전진하고 성장에 활력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도전에 엄정의 준비를 하면서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인구 9만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큰 갈림길에 서 있으며 고령화의 비율도 40%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사회구조 전반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 있지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중흥하는 미래 성주를 위한 공력을 역대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지역 활력 사업, 기회발전 특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유빌리지 사업 등은 상주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작년 한 해의 성과였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금년도 본 예산을 1조 2,200억 원으로 편성할 수 있었고, 특히 재정 불균형의 대비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3,024억 원의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2,074억 원의 투자유치 진흥기금, 1,334억 원의 통합 청사 건립기금은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 통합 신청사 건립, 문화예술관 건립, 공설 주무공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대들이 물려준 상주를 다시 우리 후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상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동력이 되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전진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주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빠르게 쇠퇴하고 사람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구가 들어오게 할 생활 환경과 따뜻하게 맞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인 통합 신청사 건립은 시청 청사의 의미를 넘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KTX 역사 건립, 적십자병원 신축 등을 통한 압축 도시 전략으로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며,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지역 활력타운 조성, 유빌리지 사업,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안전체험관, 세계 모자축제, 만화도서관 등은 생활인구 창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향후 10년을 전후로 사업을 완료하면 중흥하는 미래 상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시의회에서 5회 연속 삭감되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저는 신청사 건립에 미칠 정치적 분리와 중소한의 위기에서도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를 희생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신념과 시민들의 응원 속에서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상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통합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게 제 믿음과 의지입니다. 우리 상주가 과거를 해결할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시간은 이제 시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대선적인 결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발전국으로 돌봄, 교육, 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로 구축해 첨단 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살기 좋은 교육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주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지역활력동, 청년 임대주택 건설, 외국인 단기 숙소 조성, 신혼부부 월세 지원 등은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동시에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만화특화 시립고사가 세계 모자 페스티벌, 곡방 축제,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 사업, 개설되는 두번 코리아 상주시정 등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아가 생활인구 확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상주읍성 국문복원, 남창공원의 체계적 개발 등 여러 사업들의 구체화된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지방 소멸의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질이 높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으로 도전한 것이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였습니다. 작년 연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업무 추진에 혼란이 있었으나 어제 상주시가 예비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불시가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세로 최종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단계의 2차, 3차 산업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천리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2차전지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가 있게 추진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치된 기업들의 공간혁신구역, 유치된 기업들은 공간혁신구역의 내실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비록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할 역할들을 찾아가며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특화 지식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은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기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주도하고 작년 유치한 지역 활력통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참농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심사를 끝낸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해 상주가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상주로 성장하는 도약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상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경제 규모와 외인 간의 조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추구해야 품격 있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가치를 알면서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로 난간을 펼쳐 재공모했던 공설 추모공원은 4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고 현재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복지 철학인 존심 예물의 정신으로
누구나 소외되는 게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으로서의 일생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체계 확충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무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으나 마냥 희망과 기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뜻하지 않은 변수로 많은 고비가 있겠지만 역사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고 상주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춘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상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와 나는 상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내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들이 현실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더 나은 상주를 위해 항상 갈망하면서 무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을 청해드렸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진행될 시정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발전될 우리 상주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언론인과의 소통을 위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께서는 시정에 관한 유익하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시 질의를 희망하시는 지역 언론인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마이크를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 매체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 발전과 성공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 미래신문의 이상근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상주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으로 전전년 대비 10%에서 1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2022년 이후에는 신규 주택이 중단된 것으로 나왔고요. 첫 번째는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의 어떤 뭐 생각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뭔가가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기사를 봤고요. 일자리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2년도로 추가적인 공급이 없었다는 것은 공급이 안 됐다는 건데, 내용이 보면은 상주 이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상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았다. 이거는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신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상주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식구들이 거의 다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이러한 관련한 분들의 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에 랜딩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방공원이고 그게 의료공원 위에 있는 그쪽 부분에 민간 회사에서 지금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지금 해결돼야 되는데, 한 가지는 매장 유물이 없는가에 대한 매장 유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것이, 이것이 문화재 보호구역 3구역에 해당이 되어서 건축을 하더라도 청구 제한이 30m, 그러니까 한 10층 정도까지밖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10층을 건축을 한다면은 이건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매장 문화재 발굴은 사실은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보존해야 될 그런 문제가 가치 있는 문화재가 나온다는 사실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행인 것은 지금 대상 구역의 한 80% 정도 지금 발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무슨 보호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았는 일정 부분이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는 이제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범죄 시대에 따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련 국가위원회에서 시위를 통해서 이것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시에서도 이것이 민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다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 그다음에 아까 바로 말씀하셨던 그 중앙에 유명한 한국경제신문에 의해 기사가 되는 것 같으면 지방이 지금 인구 감소를 해가지고 정주영 떠나가고 해가지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나라에서는 경직된 부분으로 가지고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이것을 그런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상상을 현실적으로 좀 검토해 줄 것이라고, 그런 희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문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주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그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당장 해결 방안을 가지고 전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직원들의 공식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주가 당면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보기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봐서 행정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부분이 없고 우리가 담당하기 어떻게 일을 하라고 저는 시장으로서 모두 지금 내가 지겠다. 그런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소통하고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이 모두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남은 동사무소 옛날 환전 사업 중에 거기에 이제 보통으로 건축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LH가 주관을 해서 지분하면 LH가 임대사업까지 같이 하는데, 그런 청년임대주택을 작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혼인 사람이 상대 취업을 해왔을 때 주호공간을 주려고 하고, 무양동의 버스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과거에 산림조합이 있던 거기에도 우리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단기간 상주에 살아보게 하고는 외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숙소를 청년 게스트하우스로 쓰시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함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인 아파트는 시행사 15사는 자인이 있는데, 회사에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없을 지어졌고, 그러면은 상주 시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구미까지 집어들어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실정에서는 오히려 함창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도 구미까지 나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지금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어갔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AGCMA 종목부서인데요. 간략하게 필요하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총장님 말씀 주셨었는데, 통합 신청자 관리와 관련된 악동 기술과 이해에 관해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 계획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그 통합 신청자 추진 계획 말씀드리고, 군대 관련해서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어떤 주시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또 전남도에서 좀 재고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좀 부정이 있었는데, 근데
취재 욕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은 다 구매하시고 다 물어보시고 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질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청사 관련해서 이제 약점 수술과 오해의 연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오해에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는 사실은 이것이 지방의회나 지방지방도 정치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보면은 여야 간에 막힌 문법을 뜻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러시고 또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도 그러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우리 상주시와 서울시의회 관계도 중앙정치에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어떤 정치적인 역할과 서간의 대화에 의해서 저는 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점점 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양쪽이 다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제때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지 못해서 빨리 이해하고 판단하시는 좀 늦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은 시장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시장의 이야기만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회의 이야기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고용한 시민들의 판단이 점점 더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언론인들을 모시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심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도 이 막힌 정치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신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진행자님은 이 약정수 수요가 통과가 된다면 정부가 국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상주시가 성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은 다음 단계로는 가는 것이고 행안부심사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포기이 되면 못 찍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해 재정투자심사 받아야 되고 재정투자심사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재정적으로 보면은 이 청사 걸린 기금을 이자까지 치면 이자가 아직 지금 결산이 안 돼서 그런데 이자까지 치면 1,400원이 이제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1,400원이 공간 기술교사 토지의 집값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나의 부실을 매각을 하면은 또 땅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리고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정리가 되나가고 우리가 재정 안정하기 위해서 저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반 행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심사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러고 나면은 의회에서 토지대비라든지 이런 것에 그걸 심의하는 공시상 관리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의회는 외부에서 전문기관에서 이런 심사할 기회가 충분히 있고 의회가 정말로 제대로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판단을 좀 해주십사는 이것이 의회가 지금 이렇게 구결을 안 시켜도 충분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시가 신축되는 거라고 지금 외부에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대 이전 문제 만약 이전지로 확정이 된다면 상주시가 감당해야 하는 데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내부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모습이 그런데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공감형식교육처럼 맡기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할 때는 누구든지 계획을 줘도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가상대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시장이 공문서 위조해가지고 내 땅을 주고 국토부에다가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됐어요. 저 공문서 위조했으면 처벌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청하고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이미 실무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가 있고 그런 사업들 상주 시내의 앞으로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제때의 학교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대에 맞춰가고 하지 않으면 정신하고 시대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료화는 할 수가 있겠죠. 대장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디다가 자료화하고 40이냐 그걸 어디까지 이야기하나 내놔 교육청에서 보니까 부담을 딱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이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선출직은 시장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선택할 뽑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상주를 위해서라면은 내 팔 하나도 잘하겠다는 걸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현실은 이제 예비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대구시가 이것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그런 대구시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물을 쓸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질문 나올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된 문제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사실은 작년 말에 연말에 정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중심에 국방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일이 추진 여부가 공통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연초에 사실 제가 봤으면서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월 20일 날 월요일 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국방부의 조례에 대처가 되고 우선적으로는 국방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하고 그러면 국방부 원래 지금 차관이 잠깐 변한데요. 하지만 국방부 지금 예정상은 차관이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나 의장 역할을 하고 국방부의 주요 실장이 5실장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인사실장, 정책실장, 전략자원관리실장 이런 식으로 실장이 하고 각 분의 참모차장 이렇게 해서 군과 관련되는 정책협의회라고 그 회의가 20날 오후에 있었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어제 오전에 국방부가 보고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한 역할은 예비 후보지 3곳을 선정하기 위한 그 역할로 국방부를 거치는 상황에서 사실 그리 많습니다. 그럼 이게 대구시의 예비 후보지가 이 3곳이다 후보를 하면 대구시는 이것을 최종 후보지를 정하는 일을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는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전제로 해서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이제 국방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성주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은 남는다. 국방부가 1차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역할을 대구시에 다 그냥 넘겨주는 것이죠. 최소한의 이것이 세 곳의 어떤 평가가 작전성이라든지 이런 평가, 정규 평가가 비슷하게 되더라도 분에서는 각각도 다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용성이라든지 사업성을 판단을 하지만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방의 본연의 임무를 어디가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믹스 해석하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심판의 역할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이 국방부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 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대구시가 이것이 정말로 명백하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강화되지 않았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에 지금 중앙정치도 앞으로 중앙정국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가지고 나중에 것이고 또 선택하지 않는다면 반발하면서 상황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배우시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단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시가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는 회비 요청을 정식으로 국방부와 현하고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의를 바탕으로 배우시의 계획하고 이 기부대 양대 사업이니까 배우시가 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과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설사 후보지를 통해서 설정했겠지만 생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양자가 친구가 된다면 공부를 이전을 위한 그런 각서 지난번에 했는 데는 공부가 서로 법적인 책임이 없는 그런 것인데 이제 이전 합의각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모든 것이 특별히 발생을 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단계에서 제동이 열리고 정부와 정부가 논란이 벌어진다면은 이 사업은 장기 가져오거나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명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국내 양대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재정부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 기획 재정부의 여기에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업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후 이런 거 배우시에서 그렇지 않고 작년 11월 말에 제가 홍익것이라는 걸 면담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면담은 11월까지, 작년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때 홍시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홍시장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때는 분명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강원도 중심적인 그렇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지도자 후보 우상이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단체장의 판단이나 생각이 하면 국민을 설득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몇 번 이 이야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상황을 잠재우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발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배우시가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가야지 이후에 국방부하고 지금 정말 이게 절차적으로 풀린다고 하고 한 2, 3년은 기재부 승인 나고 박수 쓰고 한 2, 3년을 그 과정이 안 되면은 나중에 정부가 바뀌고 나면 새로운 여기를 그래서 모든 일이 풀리대로 가야지 결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라고 지금 정부시는 할 것인가 역할에 틈을 지금 잡고 있고 새로운 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격자 문제를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지렛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본부를 작년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주요 지휘관 그때 그 자리에서도 이 낙동공군 사격장이 우리가 사격에 관계돼서 부분에서 바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군은 물론 첫 번째는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군이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상주가 지금까지 강대했던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부대의 통해가 보는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공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정의롭지 못하지 않느냐. 그냥 공군에서 공군에 대해서 많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했던 경우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오래돼서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국방부에다가 정식으로 공군설계사를 들어오겠습니다. 부대 이전지가 대부분 부대 이전지가 확정되는 지역으로 납부 공군설계사를 이전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대를 이전하는 이유가 대북 시기의 어떤 이해만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국방의 작전 체계를 구성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군설계사가 부대 이전이 같이 전략적인 측면이나 효율 측면에서 핵심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이 사업과 물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이전지로 이 공군설계사를 이전하자고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했고 거의 국방부에 접수가 되었고 공군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한 정부에서 임경식 기자입니다. 세계의 발표 이후 예정부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세가 드러나고 있는데 시험보더라도 그분들을 모두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닥에 저렇게 추진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추진하면서 설득해야죠.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그냥 제가 무조건 못 들은 척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소수의 사람이라도 자기의 생활의 여지를 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상주시 전체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것이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상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자치단체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가기 위해서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해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정말로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은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보완하지만 이 사업이 된다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민의 이름으로서 그분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같이 상주시키고 살 것인지 시민들께서도 저는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무대에 최종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제 역할을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주시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 또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장님께서 잘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언론인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오늘 언론인과의 소통을 위한 출입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좋은 의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모두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상주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장님께 마무리 말씀 청해드리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상주가 현안을 해결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주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갈등으로 이렇게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언론인들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해 주셨듯이 또 중심을 잡아주시고 균형점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는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을 지금 천달에 해놨지만 시민들 보시기에는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건데 사실은 현재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시지만 사업이 확정된대여도 그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준비기간이 기본적으로 3, 4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강상도 세워놓는데 결정될 때 그 사업이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아직도 안 오고 있고 언제서 설계 같은 거 사전 절차 다 끝나고 이제 이식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된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모습을 내게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의 내실을 가지면서 지방의 현실에서 사실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상주에 무슨 변화를 줄 만한 일은 금방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독감 축제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진동을 겪으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상주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중앙정부라든지 외부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역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실을 가지면서 시대를 감망하는 중앙정부나 외부의 경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상주의 동력으로 성공시키고 이런 고민을 해서가도 참고로 오늘 오후에도 기업 투자하는 걸 만날 거예요. 이분이 요새 국방 관련 방산이 가장 하는 것인데 이야기가 된다면 상당한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분도 그것을 사업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런 시를 하고 그런 전쟁과 관련된 방산 세력을 그런 얘기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큰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공동을 할 것인지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지나고 저는 삼방 논란이 있어요 하는 것이 저도 정치인으로 저도 제 앞길을 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런 거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암울해질 것 같아요. 언론인들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가 미래를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리서버스를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점심 식사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